현지 시각 지난 22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 등 헬기 사고 사망자들을 기리는 이란 추모객들입니다. 운구 행렬을 따르며 눈물을 흘리거나 관에 손을 뻗어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장례식은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이에드 알리 하메네이가 집전했습니다. وصلى على محمد وآله الطاهرين الله أكبر.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2인자인 나임 카셈, 후티 반군 대변인인 모함메드 압둘살람 등 이란 대리 세력의 대표단들도 직접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이 확인된 지난 20일부터 5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SNS에서는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축하하는 정반대 분위기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사고 원인인 헬리콥터를 가사로 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축배를 들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공유해 일부는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란은 행복하다라는 해시태그로 많은 글과 영상들이 게재되고 있고, 보다 못한 이란 사법부가 대통령의 사망을 축하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는데, 이란 국민들이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현상은 라이시 대통령의 화려한 이력 뒤에 늘 따라붙는 꼬리표, 테헤란의 도살자라는 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반체제 인사들을 숙청하고 인권 탄압을 자행한 라이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표출되는 겁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20대 중반에 수도 테헤란을 관할하는 검찰청 차장 검사에 올랐고, 이후 검사장, 검찰총장을 거쳐 사법부 수장까지 출세 가도를 달려온 인물인데, 이 과정에서 반정부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처형하는 등 탄압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opefully, as soon as possible, we may free Iran from this religious dictatorship.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이후 1988년 당시 반체제 인사들을 즉결 심판, 처형하는 데 깊이 관여했는데, 당시 한 법정에서만 5천여 명이 처형이 됐다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He helped in the crackdown for opposition against Islamic Republic. So he has this infamous reputation of being very hardline when it comes to any sort of reform or any sort of protesting or demonstration and so on.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아 머리카락이 많이 보였다는 이유로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이후엔 전국적으로 번진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군에 총격을 지시해 시민 최소 551명이 숨지고 최소 2만 2천여 명, 인권단체 추산 약 6만 명이 구금된 걸로 파악됩니다. 최근 SNS 영상에서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축하한 이들 중에는 실제 이 히잡 시위에 참가했다가 한쪽 팔을 다친 여성도, 또 히잡 시위에서 정부군 총격에 어머니를 잃은 두 딸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여성이 주도하고 같은 또래의 남성들도 열심히 동조하는 시위였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라이시가 강경하게 진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인권 탄압의 이렇게 심볼이죠. 이란에서 인권개혁파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라이시 대통령은 서방과 대놓고 척을 진 강경파였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등 자신들의 대리 세력인 이슬람 무장단체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중동의 긴장 수위도 높여왔는데, 지난달엔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을 공격해 혁명 수비대원들을 사살했다며 드론과 미사일 수백 발로 사상 처음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의 사망이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는 건 그가 대통령이어서라기보다는 이란의 권력 서열 1위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유력한 후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은 신정 일치 국가로서 최고 지도자가 서열 1위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이 임기 4년에 한 번 연임이 가능한 행정 수반인데 반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종신직이자 정치, 종교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에 국정에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에선 6월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이 대선 후보 심사를 관장하는 조직인 헌법수호위원회마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입김을 크게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선 후보로 뽑힐 인물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란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강경한 대내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강경파들인 지배연합이 컨트롤하고 있는 이 헌법수호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자격심사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온건개혁파는 이 후보 심사 단계에서 다 떨어져요. 큰 사탄인 미국, 작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고 거기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계속 지원하고 육성할 거다라는 정책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란은 특히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중동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려 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We actually will see even more problems in the Middle East in the coming few months. Hezbollah will start to agitate Israel more and more. Netanyahu have said he will want to go into Lebanon to stop Hezbollah. So we're likely to see more increase in violence than even continuation of violence. 즉, 이스라엘 전시내각의 대응을 포함한 다른 전쟁의 변수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란 정부가 자신들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의 공격을 적극 지원해서 중동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우리에게 미칠 파장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동 정세의 추이를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